적격 심사가 있으면 우리는 입찰 참여했을 때 이 공고에는 어떤 적격 심사가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알려면 입찰 공고문 안에 있는 낙찰자 결정 방법이라는 항목을 찾아가셔야 돼요. 거기에는 이번 공고에 적용되는 적격 심사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자, 일단 시설공사 적격 심사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적격 심사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그리고 두 번째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 심사 제고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 차이는 대략적으로 보면 이번 공고의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것들은 지자체 적격 심사 기준을 많이 따라가고,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거는 조달청 적격 심사를 많이 따라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조달청에서 나오는 공고는 조달청 적격 심사를 이용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름만 조달청이지 실제로 조달청에서 나오는 공고는 조달청 시설공사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이런 적격심사 기준을 보면 그 안에 추정 가격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 달라져. 공고의 규모라고 하는 추정 가격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세부 기준이 자, 일단은 여기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기준에 있으면 이 안에도 시설이 있고 용역 있고 물품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서도 추정 가격 10억, 100억, 5억, 3억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용역도 마찬가지로 있고 물품도 마찬가지로 있고 해서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매우 다양해요. 세부 기준은 매우 다양한데 그거는 공고 정보, 공고를 확인해서 이번 공고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보시면 되고요. 적격심사를 일단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문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적격심사를 내려받으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이다, 이런 포털 사이트 등에서 조회를 하시면 바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검색하셔도 찾으실 수 있고요. 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예규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미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고 하지만 실제로 내용들이 분량이 방대하고 약간 법령이라고 봐야 되는 문서들처럼 좀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려면 좀 강의들도 찾아보고 따로 공부도 하시면서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쉽게 내일까지 적격심사 마감인데 오늘 한번 해보지 나는 내용을 모르지만 한번 해보지 이렇게 도전하시다간 진짜 진땀 흘리실 거예요. 이거는 항상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좀 보셔가지고 충분히 적격심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입찰을 들어가시는 게 매우 유리해요. 그리고 360페이지 분량이라고 하니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조차도 이미 힘들 수 있어요. 어디서 수많은 세부 기준들 중에서 어디에 우리가 있냐, 우리가 찾는 정보가 바로 어디에 있냐, 이런 것들은 꾸준히 찾아보시고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공고문에서 낙찰자 결정 기준을 보면 예전 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길게 써놨죠. 이게 법령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길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런 걸 1순위라고 해요. 간단하게 1순위라고 부릅니다. 1순위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되 95점 이상이면 낙찰자가 된다. 그러면 두 가지 알았죠. 우리가 1순위가 되었냐, 그렇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를 문서를 이제 찾아서, 그렇죠? 아까처럼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되니까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95점 이상 받을 수 있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부 기준을 찾을 때는 6월에 있는 이 정보들 중요한 거죠. 추정 가격이 바로 공사의 규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추정 가격과 업종 정보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이번에 참여하는 공고는 어떤 세부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고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공고문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면 돼요. 적격심사 세부 기준이 보시면 일단은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볍게 좀 추려봤습니다. 시설공사인 경우에 그쵸? 보시면 별표 1번 그쵸? 50억 이상 100억 미만 추정 가격은 규모 자 그리고 10억 이상 50억 미만이고 이러면은 전문 면허들은 3억에서 50억 미만이라고 별표 2번 별표 3번은 3억에서 10억 미만 그리고 3억에서 10억이랑 3억에서 50억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전문공사는 아니고 건설공사 그러니까 일반 건설, 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건축, 토목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건축, 토목 등등의 이런 면허들은 별표 3번 적용을 하고 별표 4번은 추정가격 2억에서 3억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 면허들은 8천만원에서 3억이라고 하고 아까 좀 전 페이지에서 저희가 봤던 거 실내건축공사업이고 금액은 2억에서 3억 전문공사니까 8천만원에서 3억에 해당하는 바로 이 별표 4번 여기 공고문에서 업종 정보와 추정 가격을 봤으면 적격심사를 찾아가서 별표 몇 번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추정 가격 기준으로 세부 기준 찾으니 금액 2억 2,500만 원이었으니까 그렇죠. 별표 4번 이렇게 찾으시고요. 그러면 적격심사에서 평가를 할 텐데 그렇죠. 뭐 저희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보면 실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협회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 협회가 없는 경우는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뭐 이런 경우는 만점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별도의 기준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은 이제 상호 시장을 진출할 수 있죠. 서로의 시장을 진출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것도 실적은 협회 실적으로 평가를 하되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의 실적을 분리하여 3분의 1을 적용한 실적만 대략 66% 정도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 정도 실적만 인정해준다. 그래서 이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상호 진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슈고 이걸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공고의 양과 기회들 그리고 계산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새로운 케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